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진을 찍을 때도 사실은 이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을 때 구도도 훨씬 더 좋아지고 거기 들어가는 정보의 양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 사진 그 폴더 열어보시면은 이 세로가 더 많을 거예요. 세로가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이 세로에 대한 뭐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가로에 대한 이쪽 그 익숙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보면은 거의 뭐 99%가 이제 아시겠지 가로로 이제 찍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뭐 그냥 찍는 사진들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로로 찍으시면은 훨씬 더 확장성이 커집니다. 확장성이 커진다는 거는 이거를 가로로 꾸준하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안동 우리 낙동강에 대한 거나 뭐 병산서원에 대한 거나 갈 때마다 공정원에 대한 거나 만약에 이게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이거를 꾸준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는 꼭 영상이 아니라도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 같은 거에 혹은 뭐 다른 것들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동영상하고 이제 영상을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은 그냥 이렇게 누르면 찍히는 거고 여러분들 뭐 애기나 여러분들 뭐 놀러 갔을 때 노래방에서 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동영상이라는 거는 세로 형태로 자연스럽게 그냥 들고 있는 상태로 누르는 순간 나오는 게 동영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이제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목표가 있는 동영상 그걸 이제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누군가의 그 SNS에 올라온 겁니다. 사진에 담을 만한 그림이 없네. 뭐. 이게 뭐 사진에 담았잖아요. 뭘 담긴 담았잖아요. 뽑힌 거 보니까 이제 한 4월쯤에 올라가가지고 뭔가를 찍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에 담을 만한 그림이 없는 게 아니고 의도가 없는 거죠. 의도가. 내가 뭘 찍어야 될지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이 4월의 어느 날을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 산에 갔다는 거 해서 대부분 뭐 그 산에 이제 무슨 대청봉 무슨 봉 해서 이제 그거를 기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몇 메타 올라갔으니까 1925m 탁수해진 거 이제 그 앞에서 찍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고 만약에 뭐 이 어떤 봄날 갔던 이게 뭐 철쭉이겠죠. 보면은 소백산에 올라갔는데 소백산 올라가서 꼭 소백산에 뭐 그 정상만을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봄날을 기록하고 싶으면은 소백산에 뭐 철쭉을 간결하게 클로즈업을 해도 되는 거고 혹은 만약에 이제 약간 뭐 환경 문제를 다루고 싶으면은 뭐 그 천무대 근처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찍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서 이게 자연 다큐가 될 수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시사 다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뭘 찍어야 될지 의도, 이 찍는 사람의 이제 의도가 없는 거죠.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죠.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이 둘 사이에는 지금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흔한 인과관계라는 거는 왕이 죽었다, 슬퍼서 왕비가 죽었다, 슬퍼서 복귀를 끊고 자기도 이 왕을 따라 죽었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왕이 죽었다. 사실은 너무 기뻐가지고 뒤에 테라스에 나가서 혼자 좋아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져 죽었다. 뭐 그런 극단적인 다른 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이 그냥 개별적인 사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가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왜라는 혹은 어떻게라는 이런 인과관계를 별개의 사건 사이에 만들어주는 게 별개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는 것. 2개의 혹은 3개의 혹은 2명의 혹은 3명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 속에서, 그죠? 극영화, 장편영화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인물도 여러 명이고 사건도 많고, 그죠? 그런 상황들을 서로 이제 이거를 모든 거를 조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장편영화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업영화는 감독이 한 달 만에 시나리오를 못 쓰고 보통 보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3년 떴습니다. 4년 떴습니다. 그게 보시면 이해가 안 가죠. 저 게으른 것들. 그런 것도 있죠. 게을러서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3년, 4년간 충분한 연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면은 집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어떤 가게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심한 경우에는 정말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잘 조합하기 위해서, 이런 인과관계들이 한 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걸 조합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결국 플롯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올 때까지 한 방에 안 끝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요번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인과관계라는 게 가장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한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펜들 다 갖고 오셨죠? 마무리를 하시고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응용을 했는데요. 시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동구박 정자나무 아직도 그대로인데 또래들 어디 가고 다음 추석에 오면 다들 만나지려나, 이렇게 써봤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꾸밀 수 있도록 어떤 거에서 영향을 다 같이 공통적으로 다들 큰 나무 밑에 이어진 옛날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시를 쓰셨고 굉장히 이제 이미지도 좋고 한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인물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구박 정자나무 아직도 그대로 이제 또래들은 어디 가고 다음 추석에 오면 다들 만나시려나, 굉장히 아주 즉석에서 아주 좋은 시를 쓰셨는데, 다시 이거 한 번 더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안동역 전에 이제 작은 역에 내립니다. 내려서 가방을 들고 역을 나서고 기차는 떠나고 고향에 도착해서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서 정자나무를 바라보지만은 사실은 예전에 이미 다 자기 친구들이나
부모님도 안 계신 동네 다시 쓸쓸하게 그 바람에 일렁이는 뭐 정전나무 잎이나 아니면은 벼 이삭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충분히 지금 이거 가지고 좋은 영상이 나올 거리는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5개 정도로 이제 더 이야기를 세분화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정말 아주 시 자체도 그렇고 이미 여기서 한 번만 더 이제 그 작업을 더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즉석에서 좋은 이미지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아니어도 만약에 시점 자체가 뭐 목의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카트를 5개를 만들려고 한 거는 그 시각이 정해져야 되는데 시각이 정해지려면은 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가 이제 정해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가 생기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한낮에 만약에 매미소리가 정적을 뚫는 여름날인데 여름날 우리가 뭐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거는 소나기 같은 것들이 오는 상황인 거죠. 더운 거하고 소나기는 대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소나기가 오는 거는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뭔가를 계속 쌓아가는 거가 이제 5 같으면은 저는 충분히 어떤 사건이 생겨서 미리 아주 우리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고 왜 그 고등학교 생물 시간도 배우나 그랬는지 하여튼 배우잖아요. 작은 그 아메바의 진화에도 사실은 인류의 그 모든 진화 과정 같은 게 한 생물에도 이제 담겨져 있는 것처럼 5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승전결 구조의 이야기가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가 이제 최소한 5 카트는 돼야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요걸 한번 한 거고 충분히 요거를 더 풀어내시면은 이런 제가 의도한 왜냐하면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구체화가 됐거든요. 동구박 이게 이제 이 상황이 그 공간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인물도 사실 정해진 건데 그거를 어떤 그 움직임, 행동, 영화적 행동 그런 게 이제 있는 게 이제 유리합니다. 한번 자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걸 보셨어요? 저는 2번째 한낮의 정적, 매미소리가 바위를 뚫는다 가지고 이게 뭐 뜬금없지만 예. 매미가 원래는 존재가 없다가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좀 존재감이 퍼지는 그거를 계속 보긴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다가 지금 뭐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는데 세상에는 존재 유무를 찾아간다.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과정인 것을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그 다음 단계를 저는 이제 옮기면 더 이제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림까지 다 그리셨네 지금. 네. 그 첫 번째 카트가 어떤 거예요? 어째 몰라요. 네, 이게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다 무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미를 찾으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세 번째 카트가 3번째 카트는 한 반 정도는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는 상관없이 그리고 누가 먼저 할 것이 없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4번째 카트는 이 의미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착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작 중요한 거는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다섯 파트를 잘 나누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번에 작업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비슷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획 의도, 연출 의도를 투영시킬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영상으로 표현하면은 표현이 다 될 수가 없고 자막을 달아줘야 이제 그게 다 이해가 전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실제로 그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매미 자체를 등장을 시켜서 아예 지금 매미의 움직임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하신 의도를 영상으로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구체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큰 추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다 추상적인 것들을 지금 추상을 이제 지금 구체로 이 번안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번안하려면은 뭔가 사건이 있는 게 좋고 인물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한시 가지고 이번에 한시를 가지고 어떤 한시를 골라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 12곡이 짧은 12곡인데 비슷합니다. 한 3줄 정도 되는 12곡인데 그 중에 선택.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과정은 모르지만은 한시를 그대로 옮기는 게 영상 작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시에서 모티브만 취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충분히 지금 다른 시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한시라는 건 다른 시간대의 얘기인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뭐 사극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나의 모티브만 제공을 하는 거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의 안동이라는 지금 코로나 비교적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한시에서 이제 모티브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안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그냥 마지막에 혹은 처음에 시작할 때 혹은 마지막에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안 그러면은 너무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이제 이거를 골라봤어요. 지금 들어볼까요? 어떤 걸 보셨어요? 저는 네 번째 네. 보고 저게 제일 추상적인데. 아 그래요? 저는 달을 보고 네. 안동에 이제 원희 엄마라는 그게 있어서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어떤? 저는 그냥 읽을까요? 네. 하루가 바쁘게 지나간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밭에서 일하랴. 큰아이는 아버지 생각나는지 문득 아버지를 찾는다. 그때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오손소손 이야기를 나누었지. 둘째가 태어날 때 당신은 너무 기뻐했지. 먼저 떠난 당신, 낙동강 물속 달을 바라보며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 이것도 뭐 저를 놀라게 하는 바로바로 뭐 즉석에서 시를 이렇게 그냥 저를 놀라게 했는데 비슷합니다. 두 분 비슷한 게 지금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됐고 왜냐하면 인물이 아주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구 밖에 있는 정전나무 있는 것보다 인물이 이제 당신이라는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화가 된 거죠. 구체화가 돼서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 같은 거가 앞에 한 카트 아니면 두 카트 혹은 뭐 세 카트까지 나왔고 세 카트 정도 조금 더 이제 그걸 정리하면 세 번째 카트 정도에서 이제 당신의 부재를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카트나 두 번째 카트만 갖고는 그 당신이 부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좋았던 같이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정도의 당신의 부재를 알려주고
네 번째 정도에 당신을 바라보는 만약에 나의 모습이 이제 들어가면 낙동강에 홀로 있는,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카트에서는 낙동강에 같이 갔었던 당신과 나 혹은 둘째, 첫째 다 보일 수 있고, 혹은 반대로 마지막 카트에 그 네 식구들이 다 있었던 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되고, 그래서 그 행복했던 시절을 뭐 기억하는 걸로 끝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조금만 더 다듬으시면은 원석 자체는 이 뭐랄까 이 물속의 달을 바라보는 뭐 삶의 허망함 같은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이 강물에 저기 호숫가에 뜬 달을 바라보는, 낙동강에 뜬 달을 바라보는 관점은 허무함을, 삶의 허무를 다룰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랑의 기쁨을 또는 뭐 이별을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없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표현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이 추상적인 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번안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섯 카트로의 리듬감은 이제 그거를 찾는 게 그 리듬감을 부여를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숙제가 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뒤에 분들은 또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이제 동영상, 영상 말씀드렸지만은 영상을 만드는 영상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결국은 이제 그 단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에 출발해서 그거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장르가 진화된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역사가 영화보다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1895년도부터 만들어서 그때 아까 뭐 리뮤에르 형제가 저거를 딱 한 편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저 때부터 2분, 3분짜리를 리뮤에르 형제가 몇백 편을 만든다고요. 500편 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저게 상업영화였어요. 그 일본이 어느 정도로 빨랐는가 하면은 일본도 저런 영상들이 1896년에 상영이 돼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국도, 조선도 사실은 뭐 설이, 몇 개의 설이 있긴 한데 1903년도에 저런 그 짧은 그 영상이 3분짜리가 상영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필름이. 그때도 스폰서는 담배 회사였어요. 진짜 담배 회사의 마케팅의 역사는 길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결국 방송이라는 것도 이제 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50년대 정착이 이제 된 거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어디서 영향을 받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은 사실은 단편 영화들에서 영향을 받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들이 제일 사실은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 뭐 영상을 만드는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부차적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영화과를 갈 사람들이나 어쨌든 이쪽 전공을 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배웠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헬스 클럽에서 PT,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주 보편화가 됐죠. 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그 특징이 그 트레이너들이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게 하고, 그죠? 뭐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게 그 트레이너들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냥 찍으면 나오는 그 시대의 영상의 역할은 정신적으로 이제 안 쓰던 근육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런 일종의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것을 조금만 하시면은 사실은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에서 오는 그런 저는 쾌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좋은 뭐라 그럴까, 이 콘텐츠들을 갖고 계신데 이것들이 또 영상과
왔다 갔다 한다면은 훨씬 더 또 강력해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얼마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영화도 한번 보시고 단편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저게 데뷔작이에요. 이게 처음 영화를 처음 찍은 건데. 이게 영화예요? 예. 단편 영화. 예. 단편 영화. 예.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충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편 영화하고 장편 영화 봐오셨으니까 이제 아마 단편 영화에 이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기계적으로 나누면은 이 장편 영화를 문학에 있어가지고 이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단편 영화는 문학으로 치면 시 같은 그런 이제 걸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일한 공간과 시간을 갖고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이 사랑에 빠진 어떤 신입생, 여학생의 복학생 선배쯤 되는 선배를 좋아하는 이 상황이 다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느끼지. 예, 이게 6분짜리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아침 드라마처럼 만약에 이제 대본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유미가 자기 친구하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나 어떡하니 뭐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설정을 이 선배 그 친구는 야 뭐 잘생기지 않은데 뭐 어쩌고 뭐 설정이 한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을 나서가지고 뭐 혹은 집을 나서기 전에 막 선배한테 처음에 어떻게 말을 걸까 혼자 막 거의 뭐 연습하는 장면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저 동아리 방 가기 전에 안절부절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그 안절부절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은 스토리들이 설정들이 여기에 이제 앞서서 이 장면에 앞서서 더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어때요? 나오고 나서 문을 확 닫고 나가서 막 뛰어가겠죠. 아침 드라마에 따르면 그죠? 뛰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울고 있으면은 또 얘를 좋아하는 다른 또 그 1학년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유미야 뭐 우리 같이 가서 뭐 이야기 좀 할까 뭐 이제 해가지고 가서 또 뭐 술 먹고 또 결국 취한 애를 또 그 애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막 이제 벌어져서 저게 한 30분 이상의 이야기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 얘기한 설정들이 들어가면은 이 신입생 1학년 그다음에 저 때가 아마 이제 축제 때 대학교 축제 때 이제 한 장에 3,000원씩 판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때 행사용으로 자기 과나 동아리에서 이제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거의 1학년으로 이제 연상이 되고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5월 때 축제를 앞두고 뭐 짧은 시간 안에 선배를 좋아하게 된 신입생 여학생의 어떤 그런 그 미묘한 심리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 심리만을 묘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거죠. 딱 거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한 단면, 과일의 한 단면을 잘라낸 것 같은 그런 것들,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 가장 핵심적인 사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딱 그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 인물, 그 선배의 얼굴을 왜 안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선배의 얼굴을 아마도 보여줬으면은 불필요하게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해야 되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얼굴을 다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 여학생의 어떤 심리 상태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6분짜리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힘 영화적인 힘을 뭐 저는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만 이게 2006년도 작품이거든요. 저 때는 디지털도 아니고 이제 6mm 카메라, 6mm 필름이 들어가 있는 수많은 필름이 들어가 있는 그걸로 촬영을 했었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단편 영화의 하나의 이제 샘플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어떤 타입으로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극영화 타입으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타입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고 좀 참고를 하시라고 다음 거는 제가 찍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분류에 따르면은 극영화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니까 이제 실험 영화에 속하는데 뭐 제 마음속에서는 사실 이제 다큐라고 생각하고 찍었죠. 왜냐하면은 이 실제 그 모델이 있어요. 그 반항공자 학생인데 실제로 이제 어머니한테 수학여행 간다고 새 신발을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 신발장에 놓고 이제 원래 신던 거 신고 간 거죠. 그래서 그 뭐 감독들 다큐멘터리를 뭐 찍은 감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저는 사실은 그 뭔가 하여튼 위로하는 작품을 이제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이미 이제 그 뭐 세월호에 뭐 관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처럼 찍고 싶지 않았고 뭔가 위로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었는데 이 친구의 경우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뭐 행복하게 내려가고 하니까 그 두고 간 거를 한참 뒤에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서 이제 거기 거의 뭐 가서 한두 달 있다시피 하고 나중에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발 얘기가 저한테는 이제 세월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가장 큰 이미지로 남아있어가지고 저거 갖고 이제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저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뭐 수학여행 가기 전날 신발장에 저걸 넣고 뭐 그런 그 대사가 많이 있는 뭔가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뭔가를 재현하는 그런 걸로 이제 찍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 위로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대사가 없었으면 했어요. 대사가 없었으면 했는데 마침 저 무용가들을 만난 거죠. 무용가 그 버티컬 댄스라고 해서 이제 몇십 메타 위에서 이렇게 무용을 하는 팀들이 국내에 이제 거의 유일한 팀이어가지고 저 안무가를 만나면서 그러면은 저거를 저 이제 이 문화비축 기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 상암동 그 서울의 상암 축구장 옆에 있는 70년대 만들어진 커다란 그 석유를 담았던 통인데 그게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확정이 되면서 그 바로 앞에다가 월드컵 개최하는데 석유 기지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석유 다 빼고 거기를 안 쓰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저렇게 이제 바뀐 건데 마침 저 겉모양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 외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발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화 속에서 그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항상 있었던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상징이 되죠. 신발이라는 게.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이상하게 왜 옥상에서 그 뛰어내리는 분들이 신발을 신고 뛰어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신발을 벗어두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저 신발이 이제 모티브가 된 거고 저 신발을 가지고 저 이제 친구 혹은 세월호 전체에 이제 관련된 어떤 그 뭐 굿과 같은 그런 거를 좀 이제 바치고 싶었고 그래서 저런 형식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 마지막 줄 그 한 줄 때문에 시작한 거라서 사실은 뭐 더 저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면 뭐 3, 4분이면 될 수도 있죠. 더 짧게 될 수도 있는데 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모르는 사람들은 없고 뭐 한 이제 자막 나오기 전에 한 12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실제 또 단항보도 갔고 그러니까 어떤 뭐 산항고 간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뭐 노제 같은 그러한 걸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걸 이제 제 작품이라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모티브가 생기면 아까처럼 드라마를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압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제가 잡았던 신발이라는 그 이야기 그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좀 이미지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하여튼 이야기를 만약에 이제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었죠. 이제 광화문에 가서 그 어머니들 뭐 장면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라는 거를 고민을 한 거죠.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짧게 이제 들어간 거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미지나 이야기를 하나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작비가 없으니까 신발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중의적으로 2가지 이상의 이미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를 재현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좀 뭐 어렵기도 하고 이 영화의 스타일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신발을 가지고 마치 물에 떠 있는 배처럼 활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돈이 없어도 충분히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소품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무용가가 들고 이제 춤을 췄던 저거는 뭐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제 살풀이의 그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세월호의 상징이 돼버린 노란 깃발 같은 그런 의미도 담기고, 그래서 제작비가 없고 저거는 뭐 거의 3일 만에 촬영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 가지를 가지고 2가지 이상으로 이제 뭔가 좀 확장을 시켜서 다양하게 이제 쓰면서 부족한 제작비나 시간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먼저 중심적인 사건, 이야기, 인물 이런 거를 이제 이번에 어떤 작품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먼저 이제 힌트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풀어가는 방식은 아까처럼 드라마로 푸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드라마 없이, 다이얼로그 대사 없이 이제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2개를 각각 다른 형태를 보여드리고요. 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쪽에 다시 올려요? PP인가요? 그냥 여기도 하면 돼? 여기도 보고 가요? 여기도 있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아까 트위포가 이제 영화는 자연을 방피차와 같다. 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메리카 해방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화라는 열차처럼, 야간 열차처럼 전진하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걸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관심사와 콘텐츠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어떤 수단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아까 이제 충격 이게 영화냐 예, 말씀드린 대로 단편 영화는 이제 시와 같고 장편 영화는 소설과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은 너무 이제 힘들죠. 쓰기 힘들고 방대하니까 시를 쓰는 마음으로 이제 이번에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 시간이 짧으니까 뭔가 많이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저는 급하고,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고, 다만 이런 다양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계기로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계속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게 지금 사실 천천히 해야 되는 수업인데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뭔가 하여튼 분량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